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조금 빠르게 느껴지나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별로 빠르지 않을 텐데 지금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좀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1, 2월 달 그 판서 칠판 강의 해놓은 게 있는데 1, 2월 달 칠판 강의 해놓은 걸 갖다가 꼭 보세요. 그러면은 1, 2월 달 첫째 주 거 보면은 오늘 강의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서 강의 해놓은 거, 칠판 강의 해놓은 거를 참작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게 뭐 PPT로 봅니다만은 이게 지금 PPT는 조금 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1, 2월에 판서 강의를 해놓은 곳은 이렇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보시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게 더 나을 거고 공부가 조금 돼 있으신 분은 이게 더 나을 거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조금이라도 돼 있은 분은 이 강의가 나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안 돼 있으신 분은 이 강의보다 앞에 1, 2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교재 39페이지부터 볼게요. 기본서 39페이지 박스 아래입니다. 39페이지 박스 아래 보니까 2번 네모 2반 절차로서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청취 쭉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진행해서 갑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로서 기초 조사를 해야 된다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이 환경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환경성 검토가.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가 들어있는 건 어디만 들어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들어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환경성 검토가 없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인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공청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청회와 주민의견 청취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요. 공청회하고 주민의견 청취는 차이점이 뭐냐? 공청회는 이렇게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한 곳에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토론. 그래서 만약에 울산시 문화회관이라든가 어떤 그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타당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공청회. 말로 하고 말로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타당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건 뭐라 한다고요? 공청회. 반면에 주민의견 청취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돼요. 이건 말로 하면 안 돼요. 주민의견 청취는 말로 하는 게 주민의견 청취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야 돼요.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다 공고한다고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데 이걸 갖다가 개최 예정 14일 이상 이 공고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의견서. 자, 나왔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서니까 뭐예요? 서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열람기간이 며칠이었죠? 여기 1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람기간이 며칠이에요? 14일.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게 답변서를 보내라는 소리예요. 답변서.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답변을 며칠 내에 해주라고요? 60일. 60일 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로 하는 토론회를 뭐라 부른다고요? 공청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왜 말로 했을까요? 왜 공청회 말로 했을까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력,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해도 돼요. 소송으로 갈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을 할 거죠? 소송이 갈 거죠? 소송으로 가면 소송은 증거주의예요. 그러면 내가 말했는데 그러면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문해야 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야 돼. 증거가 남아야 그거 가지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그러면 제출하세요. 그럼 그거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법관이 검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증거를 제출해야. 그러니까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도 서면으로. 그러면 그걸 집행하는 공무원은 함부로 못해. 왜?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야 되니까 답변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라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행도 답변도 신중하게 하고 답변서를 보내면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증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맞아 틀리다? 틀렸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한다. 땡. 공청회를 통했다 그러면 말로 했다는 건데 말로 안 한다니까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했다. 땡. 공청회가 없어요. 어디서 공청회가 있다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만 공청회가 있는 거야. 이 차이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들을 했는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교재와 관련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41페이지 마지막 박스로 갑니다. 자, 마지막 41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박스 위에 제목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고 그 마지막 박스 1번에 보니까 밑줄 쭉 치세요. 아니 형광펜 하세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지정과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반드시가 뭐예요? 필수.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9개, 용도구역 7개를 할 겁니다. 용도지역 몇 개 한다고요? 21개. 다시 용도지역 몇 개라고요? 21개. 용도지구 몇 개라고요? 9개. 용도구역 몇 개? 7개. 그거를 지정 변경하려고 그래. 지정 변경하려면 어디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 어디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필수니까 반드시 의견 들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반은 관할시장군수, 관계시장군수, 국토장과 도지사도 2반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장은 국가계획 관련해서 2반권이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2반할 수 있는 2반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권자인 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데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 처리가 되는 곳이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또는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로 해야 된다. 공동심의. 자, 여기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좀 보시냐면 44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4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입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기 형용사 있어요. 공동심의. 자, 시도지사가 형용사 칩니다.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자, 대체 내용 칩니다. 대체. 여기 써놨죠. 대체.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밑줄 칩니다. 현관에 칠게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한다? 공동심의. 이게 정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뭐하고 보다? 여기 봐요. 뭐하고 보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한다? 대체. 지구단위 계획을 행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라든가 대도시시장이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권자는 시도지사 말고 누구 하나 또 있어요. 대도시시장이 있잖아요. 이거 실현하기 전에 했다 안 했다? 했어. 결정고시권자에서 이미 하고 넘어온 거예요. 결정고시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 그다음 누구도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또 해수장 있었잖아요. 누구 있다고요? 해수장,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수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거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할 때도 시장군수 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실현하기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면 금방 까먹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 기본서 46페이지를 펴볼게요. 기본서 4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갑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면. 그래서 10년마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위반한 도시관은 다음 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에 대한 효력은 결정고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도시군관리군 결정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용도면을 뭐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한 날. 지용도면을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관계법률에 따라서 인가, 허가, 승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협의를 거쳐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은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득권 보호라 그래요. 자, 다시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협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했거나 진행 중인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하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사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공사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신고나 허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고도 허가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걸 뭐라 부른다? 기득권 보호라고 한다. 기득권 보호라고 부른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정답이 걸리게 돼요. 예외에서 예외. 그러면 이게 예외인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때는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공사를 계속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했다. 자, 다시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될 당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한 내용이 뭘 했다고요? 형질 변경.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다. 공사가 완료됐으면 완료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뭐라 그러냐면 시수 33이라고 이렇게 외울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내 신고하고 3개월 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줄여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수 33. 이거는 예외다. 예외. 자, 여기가 해결이 잘 안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한번 할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협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한 자는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걸 뭐라 본다? 기득권 보호, 다른 말로 경과 조치라 그래요. 그래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서 이미 공사를 착수한 자는 그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하던 공사를 하긴 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면 그때는 공사를 하려면 몇 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 3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하던 공사가 형질 변경이었다면 형질 변경이 완료된 때로부터 몇 개월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3개월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걸 줄여서 뭐란다? 시수 33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그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 중에서 타당성 검토가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셋 중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는 계획이 하나가 있다. 어떤 계획이 없다? 광역도시계획 하나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검토가 없어요. 그럼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가 있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서 아까 프린트물에 여기 PPT에 다 있었는데 타당성 검토 없다고 다 해드렸어요. 했는데 기억이 지금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는 건 뭐만 없다고요? 광역도시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다음 2번 특례. 조속하게 입안이 필요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걸 조기 입안.
조기 위반 또는 복합 위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이걸 함께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위반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복합 위반, 조기 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다라고 돼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은 전부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검토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한두 번 들어갖고는 별로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어 봐. 이거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끝났다고 안 돌아가네? 이거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다시 하려면 이걸 눌러야 되네? 왜 다시 안 돌아가? 내가 끝났다. 자, 안 돌아가네. 자, 그러면 일단 프린트블 문제를 하나 볼게요. 오늘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를 좀 보시자면은 일단 1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프린트물 10번입니다. 이거 앞으로 돌리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페이지 클릭이 안 되는데? 마우스로? 됐구나. 자, 10번입니다. 국토기획령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 위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몇 번이 틀렸을까요? 번호를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불러 자신 있게 어차피 결정을 내렸을 테니까 지금 스테레오로 여러 가지가 합창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스타일에서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결정을 할게요.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일단 1번부터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기초조사 안에는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 세 개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도시군 관리 내용에는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 슬러시 잘라요. 여기까지 맞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맞는데 문제는 행위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아까 이걸 해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계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위 제한은 재산권 침해인데 재산권 침해는 뭘로 하라 그랬어요? 법률로. 아까도 말했는데 뭘로 하라고요? 법률로 해야지 계획으로 재산권을 갖다가 이렇게 침해하도록 하는 규정은 안 된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아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거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없을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행위 제한 안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안 들어있는데 여기 안 들어있는데 들어있지 않는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포함하면 안 되는데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데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 사항을 하는 경우는 주민의견 청취를 갖다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세 군데를 제가 봐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박스 세 줄 올라갑니다. 첫 번째 박스 세 줄 올라가서 거기 쭉 형광펜 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거기 형광펜 쭉 바르세요. 첫 번째 박스 위에 세 줄 위로 올라가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이 요청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주민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45페이지로 갑니다. 45페이지 맨 꼭대기로 갑니다. 45페이지 맨 꼭대기에 3번을 볼게요. 협의 심의 절차 생략. 국토장이나 시도지사는 밑줄 쭉 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가 요청하면 도시군 관리계 전부 일부에 대해서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세 가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주민의견 청취, 협의, 심의 요 세 가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라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주민의견 청취, 협의, 심의 이 세 개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10번에 3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필요한 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안을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지방의회 의견 드는 거 필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필수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5번에 입안할 때 작성해야 되는 도시군관리 계획도 수중 계획도 동그라미 계획도는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역도를 작성해야 된다. 아까 이걸 갖다가 칠판에 제가 이걸 써드렸는데
자, 이거 요구할 때 써드렸습니다. 요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에 요 계획도를 갖다가 위로 뽑아갖고 제가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이렇게 요 자리에다가 써드렸습니다. 아마 노트가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추측을 얼마 써자리 쓰라고요?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써야 된다. 요거는 국토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기본서에는 현재 안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시행령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는 시행령 대통령령까지 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프린트물 6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6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틀렸을까요? 좋습니다. 일치된 목소리 1번 맞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뭘 해야 효력 발생하냐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뭘 해야 효력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다 그래서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고도 또 뭘 해야 된다.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형도면 여기 써놨죠.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5일 후에 자동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밑줄 치세요.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요 2번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라 그랬죠. 여기 돼 있네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하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본다? 기득권 보호, 다른 말로 경과 조치라고 한다라고 아까 했어요. 자, 3번은 예외죠. 시가와 주정구역의 시 동그라미, 수산자원보호구의 수 동그라미, 그 구역 지정당 그 결정고 시후 3월 3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 시수 33. 요거죠.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에 착수한 자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 39. 그래서 시수 33. 그다음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가 끝나면 3개월 내에 건축을 받아라. 자, 그다음에 5번 6명의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네모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배된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한다. 네모칩니다. 조속히 위반한다.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디 갔어? 여기 조속한 위반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는 건 아까 요거를 조기 위반, 복합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기 위반 뭐라고요? 복합 위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05번 문제 풀어봅니다. 05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05번. 국토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무엇이 틀렸을까요? 답이 많이 갈라지고 있네요. 답이 갈라지고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 1번부터 볼게요. 05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1번. 이반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네모칩니다. 지역, 지구, 구역, 네모. 저희가 는 도시군관리 입원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요거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어디 의견 들으라고요? 지방의회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필수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장이 직접 도시군관리 입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맞고, 4번에 6명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맞고, 5번 주민이나 이해관계는 용도, 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변경하는 이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 입안을 제한해서 미룰칩니다. 입안 제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5개. 암기 코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기지산대입이라고 쓰세요. 뭐라고요? 기지산대입. 자, 여기 열어놨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기지산대인데, 기반 시설의 설치정 계량,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정화 변경, 그 다음에 산업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입지였고요. 그래서 기지산대입인데, 여기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을 제한 못해요. 개발 제한 구역도 안 되고요.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입안 제한 안 된다고. 입안 제한이 되는 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지산대입 5개 외에는 입안 제한을 못하는데, 대표적인 거 지역, 지구, 구역을 입안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만약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 다 바꾼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땅 사놓고 논 사놓고 전답을 사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도시지역으로, 전답이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땅인데 이걸 도시지역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면 어떡할 거예요? 입안을 제한하게 되면 자기 땅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인데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래. 그걸 입안을 제한했어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 못 바꾸게 하려고 그러면,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1월 달에도 내가 많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암기 코드 할 때 요거 외에는 없다. 입안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5개만 딱 해서, 그래서 기지산대입만 입안 제한할 수 있으니까 지역, 지구, 구역은 입안 제한이 안 되는데, 의외로 많이 학생분들이 이걸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봤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갈 건데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백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구나. 조금 늦구만. 오케이. 됐어.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되는데 거기 맨 꼭대기에 48페이지 1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의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을 완화한다고. 완화를 동그랗게 친다. 완화. 그래서
완화하는데 어디를 완화할 거냐면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합니다. 어디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고요?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첫 번째 박스가 용도구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박스 용도구역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도시혁신구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에 거기 복합용도구역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박스 안에 2번이죠. 복합용도구역입니다.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은 앞에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말이 붙었죠.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인데 입체복합구역은 특이한 것은 문제는 이것은 1하고 2와 함께 할 때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이 뭐냐면 도시혁신구역이나 도시혁신계획, 2는 뭐냐면 복합용도구역이나 복합용도계획, 이거하고 함께 할 때만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입체복합구역은 뭐하고 동시에 해야 된다고요?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하고 함께 할 때만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갖다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지금 입안할 수 있는데 요 입안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6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6명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색깔 좀 보이세요? 흰색으로 써드릴까요? 흰색으로 쓸까요?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흰색으로 안 써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요 6명의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은 어디냐 그러면 49페이지 꼭대기를 볼게요. 49페이지 꼭대기 2번입니다. 파란색 2번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 재구조기획의 입안권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줄 칠게요.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6명의 시장 군수의 요청, 자 요청을 네모칩니다. 6명의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누가 요청해야 된다고요? 6명의 시장 군수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지금 입안을 할 때 이거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개, 요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 두 개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입체복합구역 요거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된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재 하단부 49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49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입안 제한 시 동의서란 말이 보이시죠? 네. 박스 1번에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 다음에 2번 입체복합구역일 때는 면적이 얼마? 5분의 4. 단 박스 위에 국공유지는 뭐한다? 제외.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에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면적의 3분의 2. 입체복합구역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50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50페이지에 가니까 입안을 제안을 했는데 입안을 제안할 때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고 결과를 45일 내에 입안 제안입니다. 입안을 제안을 하게 되면 결과를 며칠 내에 통보한다고요? 45일 내에 통보하되 1회 안에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안에서 30일 연장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안 제안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하는데 45일 내에 결과를 갖다가 지금 통보를 해줘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거친다고요?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비용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can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사항이 있는데, 아주 특이사항은 뭐냐면 제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3자가 그래서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했어요. 국공유지 면적에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그러면 사유지 면적이죠. 100분의 50을 갖다가 초과를 한다. 거기 어디에 그 말이 나오냐면 5번입니다. 그 5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국공유지 면적의 합이 100분의 50을 국공유지 면적의 면적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를 하게 되면 제3자 그래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외에 제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까지 공포에 없던 특이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국공유지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러면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입안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90일 이상 공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이상 공고하라고요? 90일. 90일 이상 이걸 갖다가 공고를 해서 제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이한 내용 3자 입안 제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공법에서 최초로 나오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딱 한 군데에서만 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한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조심할 것은 대도시시장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건 국토장이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정권자, 그래서 거기 이 50페이지 하단부 7번 내용입니다. 7번 내용 밑에 1번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그 위에다가 쓰세요. 대도시시장 X 이렇게 써놓습니다. 대도시시장 X. 자, 여기 지금
대도시 시장 X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대도시 시장에게 결정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이 있었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결정권이 대도시시장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으로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꼭대기에 보면은 심의를 거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박스 안에 2번이 문제가 됩니다. 박스 안에 2번을 별표 치세요. 시도지사가, 그리고 쭉 형광펜 치겠습니다. 박스 안에 2번입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지복합구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 심의를 거쳐야 되냐면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간 재구조의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가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뭘 결정할 거냐 했더니 도시혁신구역입니다. 도시혁신구역하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요 세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결정한다고요? 아니,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원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원래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가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라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시도지사가 심의를 하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안 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가라고 하는 아주 특이사항이니까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결정고시를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 지형도면을 갖다가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나아가 뭐까지 고시해야 된다고요?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야 됩니다.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형도면의 작성이 필요 없다. 지형도면의 작성이 필요가 없어요. 지형도면의 작성이 필요 없을 때는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헷갈리는 이야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했다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하려면 뭐까지 해야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야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다만 지형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지형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가 없을 때는요? 지형도면의 작성이 필요 없을 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될 때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용 9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2개 치고 보겠습니다. 오늘 천기누설했습니다.
자, 봅시다. 9번 국토법령상 공간 재구조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일치된 목소리 4번 정답. 4번이 정답이군요. 1번 공간 재구조하기에 결정하기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거기 60일이나 의견 제시하라. 60일이 아니라 이건 30일 내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며칠 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30일이죠. 자, 두 번째, 지형도민이 필요 없다. 지형도민이 필요 없으면 공간 재구조 결정은 결정 고시한 다음 날이 아니라 공간 재구조와 계획 결정 고시한 날, 다음 날 때문에 들렸습니다. 3번 공간 재구조 결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한 자는 3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정 고시 당시에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허가받을 필요도 없이 하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가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기득권 보호. 그 도시공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하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 신고, 3개월 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3개월 내 신고해야 되는 건 어디라 그러세요? 시수,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만 3개월 내 신고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공사를 하더라도 신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공유 재산 면적의 합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지정된 용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네모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한 내용의 개요를 9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90일 이상 맞네요. 4번 답이 되고 5번 시도이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어디 거쳐야 한다? 중앙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렸고, 자 9번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52페이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